얼굴이 갑자기 푸석해지고 주름이 깊어졌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은 전북 남원시 거주 72세 여성 김모 씨는 예상과 달리 심각한 피부 질환이 아닌 스트레스성 안면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피부 질환도 없었던 그녀는 최근 들어 얼굴 탄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눈 주변이 자주 떨리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30년째 한의사로 진료 중인 남경철 원장은 환자의 얼굴과 두피, 목 부위를 세밀히 살펴본 결과 특히 관자놀이와 태양혈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위는 눈의 바깥쪽에서 손가락 2마디 정도 떨어진 곳으로 혈관과 신경이 밀집해 있어 스트레스가 누적되거나 안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할 경우 쉽게 뭉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단순한 일시적 증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관자 부위가 지속적으로 긴장되면 혈류가 원활히 흐르지 못해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고 결국 얼굴 탄력 저하와 주름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 원장은 해당 부위를 집중적으로 이완시킨 이후 환자의 피부 톤과 얼굴선, 주름 깊이에 눈에 띄는 개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얼굴 주름이나 탄력 저하는 반드시 고가의 시술이나 화장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층의 경우 혈자리의 정밀한 자극과 호흡 조절만으로도 놀라운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혈색이 돌아오며 눈가 떨림과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양혈은 양쪽 눈꼬리에서 바깥쪽으로 약 22.5cm 떨어진 관자 부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두통, 눈피로, 안면 긴장뿐 아니라 노화성 주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머리 아프다고 하며 무심코 눌러보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으로 몇 번 지압한다고 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남 원장은 정확한 손가락의 각도, 압력의 깊이, 그리고 복식 호흡과의 연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치료 목적의 정밀한 자극이라는 점에서 일반 지압과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남 원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를 제안합니다. 목과 어깨를 먼저 풀어준다. 혈류순환의 출발점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안면으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양손을 따뜻하게 한 후 눈꼬리와 관자놀이 사이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약 30초간 반복하며 호흡은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복식 호흡을 유지합니다. 태양혈 부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자극한다. 하루 23회 한 번에 3분 이내로 자극하면 가장 효과적이며 밤보다는 오전 시간대가 더 적절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안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정체된 혈류가 개선되며 피부 탄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피부 재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자극법은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활 속 셀프 케어 방법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70대 후반의 정모 씨는 최근 눈 주변이 자주 떨리고 얼굴에 탄력이 떨어졌다는 고민으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평소 특별한 피부 질환이 없었던 정 씨는 얼굴이 처지고 주름이 늘어가는 이유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밀 진찰 결과 관자놀이와 태양혈 부위의 긴장과 혈류 정체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 씨에게 권장한 자극법은 약 5분이면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3가지 동작이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결과 얼굴선이 정돈되고 눈의 피로감도 크게 줄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 자극법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열 자극입니다. 손으로 직접 지압하기 전에 반드시 따뜻한 찜질을 통해 피부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이용해 양쪽 관자놀이 부위를 약 3분 정도 덮고 그동안 깊은 복식 호흡으로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자극을 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손끝 지압입니다. 중지 끝부분을 이용해 태양혈 지점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눌러줍니다. 세게 밀어붙이기보다는 압력을 서서히 깊게 주는 방식이 좋으며 한 번에 10초 정도 누른 후 천천히 손을 떼는 방식으로 3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때 눈은 감고 턱에 힘을 빼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면 근육이 이완될수록 혈류 개선과 주름 완화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방향 자극입니다. 단일 지점을 누르는데 그치지 않고 눈꼬리에서 관자놀이를 지나 귀 아래쪽까지 부드럽게 쓸어내리는 동작을 추가합니다. 이때 손바닥의 옆면을 이용해 림프 흐름을 따라 자극하면 얼굴 붓기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은 아침, 저녁 하루 2번, 각 2분 이내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자극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눈이 커졌다, 얼굴이 또렷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변화 외에도 두통 감소, 안구 건조 완화, 수면질 향상 같은 건강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60세 이후부터 피부 탄력뿐 아니라 근막과 근육 유연성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관자 부위의 혈관과 신경이 압박되기 쉬워지고 눈을 자주 찡그리거나 스마트폰을 가까이서 오랜 시간 보는 습관 등이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남경철 한의사는 단순한 일회성 마사지가 아닌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매일 5분씩 루틴으로 자극을 지속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단 한두 번 시도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2주 이상만 지속해도 눈가 주름, 볼살 탄력, 이마의 뭉침 등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얼굴 노화는 단지 피부 표면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혈관 근육, 순환 등 신체 밸런스 전반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중심에는 관자놀이와 태양열이 있으며 매일 손끝 자극만으로도 얼굴의 나이 흐름을 되돌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주목할 부위는 협거혈과 지창혈입니다. 이 두 혈자리는 얼굴 하부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지점으로 특히 팔자주름, 입 주변 처짐, 턱선 흐트러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협거혈은 귀 앞쪽, 턱 관절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움푹한 지점으로 나이가 들수록 교근이 경직되거나 좌우 균형이 무너지면 입꼬리 비대칭이나 턱선 이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부위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 생기며 단단하게 뭉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협거 자극 시에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 귀 앞에서 광대뼈 아래까지 부드럽게 눌러주고 턱을 좌우로 가볍게 움직이면서 손끝으로 근육의 이완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이 너무 세면 오히려 근육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자극으로 1분 내외로 눌렀다가 천천히 풀어주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경북 문경시에 거주하는 68세 김모 씨는 최근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입꼬리가 내려가고 팔자주름이 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잘 웃던 얼굴이 어쩐지 점점 무표정해지고 피곤해 보인다는 인상까지 더해져 고민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단 10분 얼굴의 핵심 혈자리를 자극하는 루틴을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창혈 자극이 그 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지창혈은 입꼬리에서 옆으로 손가락 한마디 정도 떨어진 부위로 표정 근육과 직접 연결된 혈자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 주변의 처짐, 팔자주름, 심화, 입꼬리 하강 현상은 이 부위의 긴장도 저하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할 때에는 입을 살짝 담은 상태에서 양손 중지 손끝으로 지창혈을 위로 들어올리듯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극을 매일 아침 시행하면 입 주변의 혈류 순환이 개선되고 입꼬리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밝은 인상의 미소선이 복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얼굴이 부어있거나 표정이 굳어 보일 때 이 부위를 3분 정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훨씬 부드럽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여러 혈자리들은 각기 독립된 기능을 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자놀이의 태양혈은 눈가와 이마의 긴장을 조절하고 협거혈은 턱선과 안면 중심의 균형을, 그리고 지창혈은 입 주변의 표정근 조절을 담당합니다. 이 세 부위를 한 세트로 묶어 아침과 저녁에 관리, 루틴으로 정착시키면 시술 없이도 얼굴선이 부드럽고 탄력 있게 정돈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방 연고나 따뜻한 감초탕, 자운고 같은 외용제를 자극 전후에 소량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피부 자극을 줄일 뿐 아니라 혈류 개선 효과를 돕는 작용이 있어 지압 효과가 더 깊이 전달되도록 합니다. 얼굴 자극 루틴의 핵심은 일정한 리듬과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간헐적으로 시행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과 혈관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가 됩니다. 제가 시니어 환자분들께 권하는 하루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루틴 기상 후 세안 직후 따뜻한 손으로 관자놀이의 태양혈부터 둥글게 지압한 후 승흡혈, 지창혈, 협거혈 순으로 자극합니다. 이때 손끝에 온기가 돌도록 손바닥을 문지른 후 시작하며 지압 도중에는 복식 호흡을 유지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루틴 눈이 피로해지는 시간대
눈 위와 관자놀이에 따뜻한 찜질팩을 5분간 얹고 휴식을 취한 후 눈가 주변 혈자리 위주로 자극합니다. 이 방법은 안구 건조, 눈가 주름, 눈밑 처짐 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녁 루틴 잠들기 전 마무리 단계. 협거혈과 승장혈, 턱 끝까지 포함한 전체 턱선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자극은 스치듯 가볍게 하되 점진적인 압력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무리로 따뜻한 대추차나 감초차를 마시면 혈류 흐름을 더욱 원활히 돕는 부작용 없는 보조작용이 됩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63세 여성 이모 씨는 은퇴 후 손주를 돌보며 집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늘어지고 탄력이 급격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크게 낙담했습니다. 병원 시술은 부담스럽고 고가의 화장품 효과도 만족스럽지 않던 그녀는 자연적인 방법을 찾던 중 한의원에서 얼굴 자극과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한방 해독 찜질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에 열이 몰리고 혈류가 정체되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색이 칙칙해지며 탄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냉찜질을 통해 일시적인 붓기를 가라앉히곤 하지만 이는 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한방 재료를 활용한 온찜질입니다. 대표적인 재료는 자소엽, 감초, 생강, 계피입니다. 각각을 소량씩 넣고 끓여 약탕을 만든 후 그 약탕을 면천에 적셔 적당한 온도로 식히고 얼굴 전체에 덮습니다. 이 상태로 약 10분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면 약재 성분이 모공을 통해 흡수되며 동시에 열자극으로 인해 미세혈관이 확장되고 순환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혈과 관자놀이 주변에 집중적으로 찜질을 적용하면 해당 부위의 순환이 극대화되어 짧은 시간 안에 얼굴 탄력이 회복되는 사례가 자주 관찰됩니다. 이 찜질은 일주일에 12회면 충분하며 끝난 직후에는 찬물로 가볍게 마무리 세안을 하고 피부가 완전히 진정된 후에만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자극적인 화장품이나 오일은 오히려 피부 민감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극법과 찜질법을 병행해 실제로 10년은 젊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사례는 여러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개할 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63세 여성 환자입니다. 그녀는 내원 당시 얼굴에 전반적인 붓기가 있었고 관자놀이와 승흡혈, 특히 지창혈과 협거혈 부위가 단단히 굳어 있었으며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민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 3번의 기본 지압 루틴과 더불어 주 2회의 한방 해독 찜질을 처방했습니다. 불과 2주가 지난 후 그녀의 얼굴선은 훨씬 부드러워졌고 팔자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혈류 흐름이 개선되며 얼굴 전체에 밝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본인 스스로도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까지 바뀔 줄 몰랐다며 감격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7세 남성 환자로 얼굴 탄력보다는 기능적인 개선을 원했던 분입니다. 그는 관자놀이 부위의 만성 뻐근함, 눈가 떨림, 안면, 긴장을 호소하며 내원했습니다. 진맥결과 간담경이 막혀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안면 혈류에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분에게는 침 치료와 더불어 아침 5분간의 태양혈 협거혈 자극 그리고 감기울결을 해소하는 한방차를 병행하도록 권했습니다. 3주가 지난 후 그는 눈떨림이 거의 사라졌고 안면 긴장감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자놀이와 태양혈의 정밀한 자극만으로도 얼굴 전체의 순환과 근육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일정한 루틴을 유지할 경우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기능적 개선까지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자극과 찜질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피부의 탄력도 자연스럽게 저하되기 때문에 하루 68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차가운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한방차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66세 이모 씨는 몇 달 전부터 얼굴 탄력이 떨어지고 눈밑이 자주 부어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날이 주름이 깊어지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한 지인의 추천으로 얼굴 지압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루틴을 시작했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무슨 시술 받았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얼굴 주름과 탄력 저하에는 단순한 노화뿐 아니라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깊이 관여합니다. 하루 1.8L 정도의 물을 소량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피부 수분 유지 능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혈류순환도 활발해져 안색이 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얼굴에 붓기와 미세혈관 순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우며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다면 전날 저녁 식단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 붓기는 결국 혈관 내 수분 대사 문제이기 때문에 식습관만 조정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숙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피부 재생 호르몬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얼굴 탄력 저하, 다크서클, 혈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기 전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며 자극 없는 음악이나 간단한 명상으로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생활 습관은 얼굴 지압과 함께 병행할 때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단순히 겉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일상 전반을 바꾸려는 노력이 함께할 때 진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이렇게 답합니다. 얼굴 혈자리를 자극하면 정말 주름이 펴지나요?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는 어렵지만 꾸준한 자극은 피부 재생력 근육, 탄력세포 대사를 촉진해 실제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2주 4주 사이에 눈가 주름이 옅어지고 얼굴선이 부드러워졌다는 후기를 남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쪽만 자극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얼굴은 좌우 균형이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한쪽만 자극하면 오히려 비대칭이 심해질 수 있으니 태양혈승흡혈 지창혈 등은 항상 양쪽을 동일하게 자극하셔야 합니다. 자극할 때 아프면 좋은 건가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아프다는 건 혈자리가 막혀 있거나 과도한 압력이 들어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극은 시원하거나 기분 좋은 압박감이 느껴지는 수준이어야 하며 너무 세게 눌러서 피멍이 생기면 오히려 혈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효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짧게 자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단 1분이라도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반복하면 그 효과는 서서히 누적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루틴 예시 시니어 맞춤 얼굴 지압 루틴. 아침 루틴 기상 후 세안 직후. 손을 문질러 따뜻하게 만든 뒤 태양혈과 승흡혈을 각각 10회 가볍게 자극. 이어서 지창혈과 협거혈은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 10초씩 자극.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감싸고 깊은 심호흡 3회로 마무리. 점심 전후 루틴 눈피로 또는 긴장 해소 목적. 관자놀이 주변을 중심으로 12분간 부드럽게 마사지. 귀 앞 턱관절 부위를 풀어주면 턱선 긴장 해소에 도움. 저녁 루틴 세안 후 자기 전. 손끝에 천연 오일이나 한방 연고를 소량 묻혀 태양혈승흡혈 지창혈순으로 자극. 자극 시 복식 호흡과 함께 각 부위를 약 5초간 유지. 마무리로 따뜻한 수건을 얼굴에 덮고 12분간 휴식. 이 루틴을 하루 3회 최소 2주 이상 실천하시면 얼굴선이 부드럽게 정리되고 주름 완화와 혈색 개선 등 실제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셀카를 주기적으로 비교하면서 본인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얼굴 자극을 시도한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자극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분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될 때, 호흡이 부드럽게 이어질 때 자극을 시도해야 그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자극을 가하면 얼굴 근육은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얼굴 자극의 핵심 목적은 순환과 이완이며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유도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눈떨림, 두통, 안면, 긴장감, 수면 장애 등을 함께 겪는 68세 여성 환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얼굴 자극은 단순한 미용 효과를 넘어서 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거나 눈의 피로감이 줄고 안면 비대칭이 완화되었다는 사례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눈가 처짐과 만성 피로로 내원했다가 3주간 꾸준히 자극과 약차를 병행한 결과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눈빛이 살아났다는 경험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도움이 되는 한방 약재 중 하나가 바로 백복령입니다. 백복령은 체내 습기를 줄이고 피부 투명도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미용 목적의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붓기나 안색이 어두운 분들에게 좋으며 피부가 늘어지고 칙칙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효과가 큽니다.
이어서 산수유도 피부 재생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간신의 기능을 도와 피로 회복과 안면, 윤기 회복에 활용되는 약재로 얼굴이 푸석해 보이거나 윤기가 없을 때 아침과 저녁에 달인차로 마시면 혈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구기자, 맹문동, 환기 같은 약재도 함께 활용하면 피부 보습 유지와 염증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처럼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거나 열감이 올라오는 시기에는 이러한 약재를 혼합한 차를 하루에 2~3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약재들은 한의원에서 개인 체질에 맞춰 처방받거나 시중에서 티백 형태로 구입해 꾸준히 마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추천하는 한방차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봉령 오지, 산수유 오지, 구기자 3지, 맹문동 3지를 함께 물 1L에 넣고 중불에서 20분간 끓입니다. 완성된 차는 하루 23회에 걸쳐 소량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다만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한의사 상담 후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약이나 얼굴 자극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를 쓰고 얼굴 혈자리를 잘 자극해도 일상의 자세와 습관이 망가져 있다면 얼굴은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3가지 습관입니다. 먼저 턱을 괴는 습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나 텔레비전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세는 안면 근육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만 지속적으로 압박되면 주름의 깊이도 달라지기 시작하므로 조기에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수면 자세도 얼굴 노화에 큰 영향을 줍니다. 늘 같은 방향으로 누워 자는 경우 해당 부위의 얼굴 탄력이 빨리 떨어지고 주름도 깊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천장을 보고 자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좌우 방향을 번갈아가며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물을 마시는 방식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물 섭취량에 집중하시지만 하루 10회 이상 소량씩 천천히 마시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습관은 체내 수분 정체를 유발할 수 있고 피부 흡수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따뜻한 물 1컵을 3분에 나눠 천천히 마시는 방법은 얼굴 붓기 완화와 혈류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루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극하고 같은 방식으로 물을 마시는 생활이 결국 얼굴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남성 환자분이 눈가 처짐과 늘어진 얼굴선으로 수술을 고민하다가 매일 아침 관자놀이 자극과 한방차 복용을 병행한 결과 단 3주 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거울을 보며 얼굴이 다시 올라오는 느낌이라며 감격했던 그분의 경험처럼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3분간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이 간단한 행위가 어느 날 거울 속 당신 얼굴을 12년 전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극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자극 전후에 온열 자극과 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혈류순환이 떨어지기 쉬운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의 계절에는 피부 온도를 적절히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얼굴 근육의 이완과 탄력 회복이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가령 65세 경북 영주 거주 여성의 사례처럼 하루 3차례 관자놀이를 가볍게 자극한 뒤 미지근하게 데운 찜질팩을 눈 위 또는 관자 주변에 3분간 얹어두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얼굴이 훨씬 밝고 생기 있어졌다는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 이때 사용하는 온도는 체온보다 살짝 높은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며 너무 뜨거운 온열 자극은 피부에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침치료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태양열, 찬죽, 사죽공 등 얼굴 주변의 주요 경혈을 중심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 안면 근육의 과도한 긴장이 빠르게 완화되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잡히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한 71세 남성 환자는 만성불면증과 함께 눈가 떨림이 심했지만 해당 부위 침치료 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만 침치료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며 개인의 체질에 따라 강도와 빈도도 조정이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력 공유 후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 표정 스트레칭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무표정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얼굴 근육의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간단한 운동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눈동자를 좌우로 크게 회전시키는 동작은 시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입을 최대한 A 모양으로 벌린 뒤 다시 E 모양으로 입꼬리를 바깥으로 당기는 동작은 입 주변 근육을 자극해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유도합니다. 이마 근육을 수축시키며 눈썹을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천천히 힘을 빼며 내리는 동작도 마찬가지로 이마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며, 볼을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는 동작은 심호흡과 함께 림프 순환을 도와부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표정 운동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3분 내외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혈류순환 개선과 근육 탄력 회복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아래로 처지는 입꼬리나 눈꼬리 부위는 꾸준한 자극을 통해 자연스러운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많은 시니어분들이 얼굴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됩니다. 말수가 줄거나 표정이 줄어들수록 얼굴 근육의 움직임도 적어지며 결과적으로 근육의 위축과 피부 탄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표정 운동은 단순한 미용 목적을 넘어 기능 회복의 중요한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멈추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얼굴도 사용하지 않으면 금세 탄력을 잃고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혈자리 자극은 단순한 피부 관리가 아니라 얼굴 근육을 위한 필수적인 기초 운동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73세 남성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관자놀이 자극을 시작했지만 2주 만에 얼굴선이 또렷해지고 피부색이 달라졌다는 변화를 체감했다고 전합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관자놀이와 태양열은 단지 미용이나 주름의 문제가 아니라 얼굴 전체의 혈류와 근육 긴장을 좌우하는 핵심 경혈입니다. 이 부위의 긴장이 풀리면 얼굴 전체로 혈액이 원활히 순환되며 피부의 색과 윤기가 달라지고 동시에 두통, 눈피로, 심지어 어깨 뭉침까지 완화되는 전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얼굴을 젊게 만드는 열쇠는 수십만 원짜리 고가의 화장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일 손끝으로 시작되는 작은 노력에 있습니다. 하루 단 3분, 이 짧은 시간을 꾸준히 반복하고 바른 자세와 충분한 수분 섭취 같은 생활 습관을 일관되게 이어가는 것.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 시간이 지나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최근 진료실을 찾은 전남 여수의 76세 여성은 딱 2주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주름이 줄고 눈가가 또렷해졌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들으며 지금은 아침 일과의 일부처럼 자극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속는 셈치고 시작했지만 거울 속 자신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미루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요즘 얼굴에 뭐 했어? 왜 이렇게 생기가 도네? 그때 당신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냥 관자놀이 문질렀을 뿐인데. 이제는 결심을 행동으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눈가 주름이 깊어지기 전에, 입꼬리와 볼살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앉기 전에 오늘 이 순간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십시오. 따뜻한 물 한 잔, 바른 수면 자세, 그리고 관자놀이 3분 자극.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을 분명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보는 루틴이 생기고 그 루틴 속에서 건강과 자존감이 함께 올라갑니다.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후지의 비결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